네, 안녕하세요. 양재용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서브 채널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2.07 천명입니다. 엄청 많네요. 많은 사랑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진짜 실무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거. 네, 이게 저도 좀 모니터링 해보니까 좀 둘이서 실제 사례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도 있고 실제로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에 어떤 일을 의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거를 의뢰하고 있는지. 저희가 요거는 거짓없이 진짜 업무 사례로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접수부터 보면 저희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투자사의 요청으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임의감사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임의감사네요. 기장 얘기 좀 많이 하다가 임의감사 문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의감사 여기 업무 요청 주신 것도 투자사 요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거의 다 100%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 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임의감사니까 그냥 법에서 강제된 건 아닌데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누군가는 이제 우리 회사에 돈을 투자한 투자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임의감사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이제 투자사에서 임의감사 보고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똑같아요. 다 저래. 투자사에서 감사 보고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감사 문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한 3가지 정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많이 먼저 물어보시는 게, 일단 임의감사를 받는 회사 자체가 어떤 회사 규모라고 해야 되나? 그게 크지 않거든요. 크지 않죠. 크지 않고 대부분 이제 기장을 저희 같은 회계법인한테 맡기고 외주 맡기고 당겨가지고 그렇게 회계 재무적으로 시스템이나 맨파워가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낫죠. 그래서 여쭤보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임의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렵냐? 얼마나 걸리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여쭤보신 것 같거든요. 뭐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업무하고 있는 임의감사는 자료 주시고 대응만 잘해주시면 일반적으로 2, 3주 정도로 이제 감사가 끝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아웃풋인 감사 보고서가 이제 한 2, 3주 정도면은 드래프트 돼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귀찮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렇죠. 무서운 거기도 하고 이제 그게 들어있는 물음인데,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더존 파일이라는 거를 그냥 통째로 주시면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더존 파일 안에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다 있죠. 회계. 그걸 보고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발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회사분들을 최대한 귀찮게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깔려 있어서, 일단 저희한테 주시는 거는 더존 파일을 그냥 통째로 달라라고 이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자료 같은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하고, 필요한 뭐 증빙 같은 것들, 그런 거 진짜 최소한만 여쭤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제 추가로 요청하고 거기에 대응만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질문 제가 적어주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강점이 무엇이냐? 임의감사에서 마일스톤 강점이 뭐냐? 강점이 무엇일까요? 어쨌든 저희 채널은 뭐 시원하게 홍보하는 채널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임의감사에서 말씀 강점 설명해 주시죠. 강점은 따지고 보면 일을 잘한다는 건데, 일을 잘한다는 거는 좀 막연한 표현인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의감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는 거잖아요. 거의 스타트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재무제표 이슈를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았어도 어떤 아이템이 나오겠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이 표방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 전문 회계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구성원이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저희 회계법인 장점인데, 뭐 회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개발비, 자산성 검토, 그리고 RCPS나 전환상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회계 처리 검토, 그리고 지원금 많이 받잖아요. 네, 팁스 같은 게 이게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게 스톡옵션이죠. 이게 뭐 재무제표에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주석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석에는 보통 들어가죠. 주석에 들어가는데 어느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회계사라면 재무제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회계사인데 감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없고. 근데 왜 마일스톤이 이거 잘하냐면, 이 해당 섹터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먼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 맡겨봤는데 저희 쪽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씀은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그냥 말이 잘 통한다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살펴보면 스타트업 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개발비예요. 이건 뭐 거의 모든 스타트업에 다 있는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대부분 이제 개발비라는 게, 스타트업이 이제 연구소가 있어요. 그 안에 연구소 소속 직원들이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인건비로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자산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의 이름이 개발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회계상 자산으로 잡기가 진짜 까다로운데 자산으로 많이들 잡고 계십니다.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것보단 자산으로 잡는 게 어쨌든 재무적으로 더 바람직하니까. 그렇지.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이익을 늘린다는 거고, 이익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 재무 상황이 좋아졌다는 거고. 근데 자산을 잡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산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건 그냥 저희 캡처 화면으로만 보내드릴 텐데 읽기도 어려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요. 모두 충족. 그래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개발비가 과연 자산성이 있냐 없냐. 요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이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대출로 인한 자금 조달도 있겠지만 투자 유치가 스타트업에서 필수적이니까 이런 투자 유치 관련해서 회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투자 유치 형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RCPS도 이제 우선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RCPS 전환상환 우선주는 요즘에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어려운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에 회계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본으로 가야 되는지 부채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검토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적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또 세이프라는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세이프라는 뭐 좀 변종이라고 해야 되나? 변종 자금 조달 방식도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회계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본으로 가야 되는지 부채로 가야 되는지 이런 좀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거를 민의 감사를 받으면서 좀 정리하고 올바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결론은 저희 쪽에 임의감사 맡겨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K갭 IFRS 말고 동생들이 쓰는 K갭 적용받고 있을 거라서 K갭을 쓰는 회사들은 아마 다 자본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될 겁니다. 임의감사라는 건 재무제표가 잘 돼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입장에 너무 당연한 건데 재무제표 보면 이런 거 이제 구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저희가 고쳐 나가는 이게 왜 거예요. 그러냐면 투자 유치 자체가 어쨌든 스타트업을 많이 안 다뤄보면은 거의 이게 기장하시면서 접해볼 일이 없어요. 정말 이게 맞아요. 이게 보면은 내가 회계 지식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이 해당 섹터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경험이 부족.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업무가 가능하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또 많은 게 팁스예요. 팁. 정부지원금이죠. 정부지원금 받은 거는 이제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건데 팁스 받는 걸로 크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하나는 장비를 사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연구소 인건비를 지출해요. 팁스 받은 걸. 근데 실무에서 보면 장비 사는 금액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거의 썼어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연구원 인건비를 만약에 한 회사가 3억 정도를 썼어요. 근데 3억 중에 1억은 팁스 받은 걸로 썼어. 그러면 요거는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상에 인건비 3억 잡고 팁스 받은 거 영업의 손익으로 1억 잡고 요렇게 회계 처리할 거냐 아니면은 인건비 3억에 팁스 받은 거 1억 퉁쳐서 그냥 인건비 2억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빵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뭐가 더 좋은지는 저희가 선택해 드릴 수 있어요. 영업이익을 더 늘리고 싶으시면은 사실 인건비 상계친 게 더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직관적으로 총액을 다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1번처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팁스도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회사 대표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나와요. 내가 머릿속에 없던 부채들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연차 충당 부채, 복구 충당 부채 이게 대표적인 건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감사를 받는 스타트업의 상황이 회계팀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갖춰지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다 기장을 맡기고 계실 텐데 이런 단계에서 기장은 거의 99% 정도는 그냥 세금 신고 목적으로 정보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 기준. 돈 나갔으면은 비용 처리하고 돈 안 나갔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제일 쉬운 게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요건 어떤 거냐면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퇴직할 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사실 회사 입장에서 부채는 맞잖아요. 부채예요. 돈은 안 나갔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돈. 그래서 이거를 회계적으로는 부채를 잡고 관련된 퇴직급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건데 세무적으로는 이걸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법인세를 깎아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회계처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그냥 세금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퇴직급의 충당부채, 연차 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연차 충당부채에 대한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휴가를 드리잖아요. 휴가가 무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예요. 유급 휴가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일을 해서 내년에 휴가를 가시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일까요, 아닐까요? 유급 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이직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연차가 연차 일수에 따라서 회사는 어쨌든 월급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네가 부채를 잡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복구충당부채 우리가 뭐 사무실 임차하고 있을 때 어쨌든 비용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거를 미리미리 추정해서
그리고 지금 좀 비용으로 좀 반영해라, 부채를 잡아라, 뭐 이런 개념인데 복구 충당 부채가 대표님들 제가 그냥 실무상 느끼기에 대표님들이 제일 어이없어 하세요. 이런 거예요. 사무실 임차했잖아요. 내가 여기를 이제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내가 이사 가야 돼. 근데 내가 인테리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그럼 원상복구 시키려면 돈이 들어. 그게 아무리 안 들어도 몇 천만 원 합니다. 요새 원상복구 시키려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이거 사무실 임대차 기간이 3년인데 3년 뒤에 너 원상복구할 비용이 예를 들자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2천만 원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놔라. 라고 하는 게 복구 충당 부채. 설명드렸던 이런 개념들이 다 왜 이러냐면은 회계적인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발생주의. 그러니까 이제 수익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비용은 나중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대응이 잘 되게 지금 미리미리 좀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현금은 나중에 나가더라도 미리 지금 수익이 발생하니까 회계적으로 미리 반영하라는 게 결국은 회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PD님이야 사실 이게 뭐 귀뚱으로 듣든 안 듣든 상관없는데 대표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본인 회사 재무제표에 갑자기 막 부채 이런 게 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중에 대해서 이게 뭐야 이러면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정리하면 감사보고서 나오는 기간은 자료를 다 주시면 2주에서 3주. 저희한테 보내주실 자료는 더존 파일 통째로. 그리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스타트업 재무제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이슈를 다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감사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